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거는 스탑로스입니다. 스탑로스 손절매, 한국말로 손절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보통 요거를 설정하시는 것은 본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아래로 내려갔을 때 자동으로 매도를 하게 만들어 큰 손실을 방지하는 기능,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에서 중간에 끊는 이 방법인데, 실제적으로 스탑로스는 손실만 방지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스탑로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스탑로스 활용법에 대해서 이거 꼭 손절만 하는 것은 아니다. 스탑로스를 잘 활용하면 손실만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중일 때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 이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스탑로스 기능은 대부분의 거래소,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에서 지원하며 설정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니까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설정법 한번 배워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번 내가 어떨 때 이거를 좀 활용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알아보죠. 자, 우선은 스탑로스 설정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매도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받고 매도 포지션을 할 때, 이때에는 매수를 받은 상태일 때만 발동이 되고요.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빗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예약 지정가 혹은 예약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앞쪽에 감시 가격 또는 감시가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매도가 또는 매도 가격 또는 매도가라고 되어 있죠. 자, 감시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가격이 오면 매도를 실행을 해라. 근데 매도가까지입니다. 매도가까지 실제 실행되는 가격이죠. 자, 감시가보다 감시 가격보다 매도 가격을 높게 설정을 해야 제대로 발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예전 자료입니다. 예전 비트코인 약 800만원 있었을 때 만들어두었던 자료인데요. 비트코인 856만원에서 매수를 받았는데, 이전 전저점인 793, 지금 여기서 매수를 받았는데, 만약에 793 이전 전저점을 이탈하면 매도 포지션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감시가에 793만원을 적어주고 매도가에 790만원을 적어줍니다. 이것은 이전 전저점이 뚫리면 추가적인 하락이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설정을 하는 것인데요. 자, 요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전 전저점이 여기다. 이전 전저점이 이탈이 되면 자동적으로 내 포지션을 종료해줘 하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내가 올라갈 것이라고 처음에는 베팅을 했지만 특정 지지선에 이탈이 되면 추가 하락을 염려를 해서 이 매도 포지션을 지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실 내용이에요. 요 정도까지는 스탑로스 이런 기능이 있지. 그래. 요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정도는 알아 라고 하실 분들은 꽤 많을 겁니다. 자, 하지만 요게 있어요. 자, 매수에도 예약 지정가가 있습니다. 매수에도 예약 지정가가 있는데요. 요거는 흔히 말하는 급등주 잡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잘못 활용하시면 큰 코 당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우선은 설명드리고 나중에 뒤에 가면 제가 요거 또 따로 설명드릴 내용이 있으니까 우선은 설명은 드릴게요. 자, 이거는 주요 저항선 돌파 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어떠한 코인들 보면 주요 저항대를 지속적으로 못 넘겨주는 코인이 주요 저항대를 딱 돌파를 해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감시가와 매도가 중에 이 감시가보다 매수가가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하셔야 발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요런 겁니다. 우리가 지지 저항이 요렇게 나와 있는 종목에서 이 저항선을 세 번째 뚫어줄 때, 이때 자동적으로 매수를 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제가 이전에 이 세 번의 시도, 그러니까 세 번의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세 번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 번의 법칙. 올라갈 때 주요 저항점 세 번 두드리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반대로 아래쪽으로 3번을 터치가 되면 뚫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 매수를 자동적으로 하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요거를 활용해서 매매를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요거 조금의 단점은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 텐데요. 예. 자, 요거 안 걸리는 것은 조금 더 높은 가격 혹은 낮은 가격, 그러니까 이 예약 매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900만원에서 내가 사고 싶다 하면 905만원,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가격을 설정하시면 이게 안 됩니다. 자,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에 대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자발트 코인 매매 시 진행할 수는 있으나 매수가 되면 긴장하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 자발트 코인들, 흔히 말하는 급등주들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자발트 코인의 급등주 잡는 방법, 이 예약 매수 기능을 통해서 설정을 해두셨다면, 예약 매수가 울리는 그 알람이 온다면 그때부터는 좀 집중해서 차트를 좀 봐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것은 이 방법보다는 눌림목 매수가 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매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도 이 눌림목 매매 방법인데요. 요거예요. 요렇게 뚫리는 지역을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내려오는 요러한 그 저항선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뀌었던 구간, 이 구간을 매수 포인트로 보면서 매수를 진행하는 방법이 저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 예약 매수 기능을 통해서 매수를 할 때는요, 메이저 코인들을 통해 메이저 코인들의 매매가 조금 더 나아요. 오히려 급등주 자발트 코인들, 마이너 코인들 올라가는 거 잡겠다고 이거 잘못 설정하실 경우에 물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요거 방법은 메이저 코인에 한해서 좀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요게 오늘 내용 중에 조금 핵심인데요. 수익 중일 때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내가 여기 구간 약 800만원대에서 매수를 했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850만원 선이 저항선이 만들어진 것이 보입니다. 해서 내가 지금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는데 이렇게 수익이 난 게 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이제는 지지 자리,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매수를 받는 자리지만 이 구간에서 뚫렸을 경우 이게 다시금 하락 전환이 되기 때문에 수익 중일 때 이러한 구간보다 조금 더 아래 지역에서, 지지 자리 조금 더 아래에서 이 스탑로스를 걸고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갈 때 불안감 없이 매매를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올 불안감 없이 조금 더 긴 곳을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하나의 저항선을 뚫을 때마다 설정을 좀 해두시는 것이 조금 더 낫고요. 자, 지지선으로 변한 구간이 재차 돌파된다는 것은, 지지선으로 저항선이 된다는 것이 돌파된다는 것은 지지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요거를 통해서 매수를 했을 때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는 스탑로스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지지 구간의 이 뚫리게 되면 내 본절가, 내가 산 가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스탑로스를 걸어두는 방법이죠. 자, 요거는 하나씩 저항선을 돌파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포지션을 끌고 갈 수 있다. 리플 올라갈 때도 요런 거 활용해서 매매 좀 하실 수가 있다. 리플이 급등 중이었기 때문에 그 급등 중일 때 지난번 급등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요거 혹시나 불안하시다 싶으면 중간중간에 스탑로스를 좀 걸어 두시라. 저항점에서 돌파가 당한다면 그게 조금 큰 하락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조금씩 그 스탑로스를 걸어두면서 매수를 진행하신다면 조금 더 큰 구간,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그 추가 팁이라고 얘기는 드렸는데 주의점이에요. 자, 감시가와 매도가를 왜 다르게 설정하는가 앞서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한 호가당, 그러니까 한 호가당 많은 물량이 있다면 감시가와 매도가는 동일 가격에 설정해도 무관합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한 호가당 가격이 약 2억씩 정도, 위쪽으로 3억 정도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지금 3억 정도의 그 XRP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보다 작은 물량을 가져간다면 감시가와 매도가는 똑같은 금액을 설정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호가당 700만
500만원, 1100만원 요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호가당 그 본인이 들고 있는 금액보다 작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전부 다 체결이 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 그러니까 예약 매수할 때는 이거보다 높은 가격, 매도할 때는 이거보다 낮은 가격에 설정을 하셔야지만 실제적인 그 기능이 이루어진다. 요것은 그 한 호가당에 어떻게 물량이 있는가에 따라서 감시가와 매도가를 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데요. 거래소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스탑로스를 설정하면 매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주문이 이미 나간 상태예요. 스탑로스를 걸어두면 추가 주문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됩니다. 업비트의 경우 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알람 기능을 통해서 설정한 매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내가 매도하겠다라고 설정했었던 가격까지 알람이 오도록 하는 그 설정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겁니다. 스탑로스를 걸었는데 본인이 설정한 가격까지 하락한 이후 재상승해요. 요것 때문에 스탑로스를 실행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지선이 있는데 지지선보다 조금 더 내려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고 나서 재차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적게 더 많게는 마이너스 2%까지 또 스탑로스를 조금 더 아래에 걸어두고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지만 순간 패닉셀로 인해 지지선이 살짝 깨지는 현상을 해서 내게 매도가 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리플 차트 살펴볼게요. 우리가 기존 설정해 두었던 가격은 564원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지지대로 설정해 두었던 가격은 607원과 564원이었는데요. 이 564원에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약 1.9%까지 더 하락을 한 모습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받았다면 약 2%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약 2% 정도를 설정을 해주시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 정도가 적당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 정도가 적당하게 그 스탑로스를 걸어 두시면 어느 정도 손실 방지, 그리고 수익 중일 때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매매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우선은 요거예요. 오늘 준비한 자료는 지난번 영상에서 좀 만들어 두었던 자료에서 조금 더 추가한 내용이고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자료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찾아보실 때 요런 것들도 쓰는 방법이 있었지, 그때 그 영상 다시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다 하실 때 좀 보실 수 있게 영상은 지속적으로 만들어 드릴 테고,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매매에 도움 되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